소천무쌍 1화. 태어났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오는 시녀 초월의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다. 그래, 무엇이더냐?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던 중년인이 급히 물었다. 도련님입니다. 사내라고? 예. 중년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사내란 말이지, 사내. 축하드립니다, 가주님. 경아드립니다. 이거 아까의 미래가 밝기만 합니다. 아까의 삼공자로군. 중년인의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축하해주기에 바빴다. 그래, 가무와 삼공자의 건강은 어떠하냐? 초월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무님과 도련님은 모두 건강하십니다. 그렇게 초월이 웃으며 대답을 할 때였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중년인은 바람처럼 빠르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은 산고의 고통으로 인한 흔적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요? 가주의 물음에 늙은 조산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가락을 들었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포대기에 쌓인 핏덩어리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다니. 가주는 노한 음성으로 늙은 조산사에게 호통을 내지르고는 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윽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얼굴을 본 가주는 제 자식임에도 크게 놀라며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제까지 수많은 아이를 받아보았지만 그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늙은 조산사의 떨리는 입에서는 두려움 가득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잿빛. 뭔가를 강렬하게 빨아들이는 잿빛 눈동자. 가주는 갓난아이의 잿빛 눈동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어찌 이런... 침묵. 아주 무거운 침묵. 회의실에 모인 이들은 무겁게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무거운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가주의 모습 때문이라도 지금의 침묵을 깨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을 순 없는 노릇. 네모각진 얼굴의 중년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주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삼공자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저주의 씨앗.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니. 주변의 인물들은 말을 꺼내니 아까의 2인자인 악세찬을 대단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제 아무리 가주의 친동생이라고 하지만 저런 발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더욱이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조카가 아닌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가주를 바라봤다. 당장 노호성이라도 터져나올까. 하지만 가주 악호명은 여전히 침묵만 지켰다. 악세찬은 더욱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삼공자의 눈은 인간의 눈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아이의 눈이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솔직히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저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악세찬의 말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갓 태어난 아이가 눈을 완전히 뜬 것도 놀라운 일이거늘 거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잿빛 눈동자라니. 잿빛 눈동자는
심장을 파고드는 비수처럼 섬뜩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발가벗겨져 모든 것이 파헤쳐지는 느낌이었다. 상당히 불쾌했다. 그리고 이유 모를 거부감과 함께 약간의 공포마저 느껴졌다. 결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눈인 것이다. 여전히 가주 아코명에게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주님, 그 아이는 장차 아까의 커다란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더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가문이든 불길한 징조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주님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삼공자는 분명 불길한 징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삼공자의 눈동자는 좋은 징조는 분명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불길하다는 말을 꺼냈다. 아쉬울 것도 없다. 이미 아까를 이끌고 나갈 훌륭한 제목들은 잘 자라고 있었다. 장남인 악진강은 보기 드문 무죄로 아까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차남인 악소강 역시도 천성적으로 밝고 따뜻한 성격은 물론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기에 형을 보필하기엔 충분했다. 장남과 차남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며 우애도 깊었다. 이런 아까의 상황으로 봤을 때 굳이 정상적이지도 않은 셋째를 안고 갈 필요가 없었다. 차라리 모자란 아이라면 안고 갈 수 있다. 차라리 불구로 태어났더라면 안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안고 갈 수 없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지. 굳게 담은 입술을 연 가주는 먼저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형님께서는 이름도 지어주질 않았다. 이건 이미 형님께서도 그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을 내렸다는 뜻. 악세차는 자신의 형인 가주가 주변의 눈으로 인해 모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 확신했다. 아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불길한 아이는 없어져야 해. 악세찬의 결심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저주받은 아이. 아쿠명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아까 전체에 새로 태어난 삼공자에 대해 함구하라는 명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둘 이상만 모이면 삼공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어대기에 바빴다. 도대체 무슨 엇보이기에. 한숨을 내쉰 아코명은 애써 무거웠던 표정을 풀어내며 처소로 들어갔다. 옳지, 잘 웃는구나. 부인 연씨의 밝은 음성에 아코명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잿빛 눈동자의 아이, 자신의 셋째, 저주받은 아이. 웃기도 잘 웃네. 부인 연씨의 손에서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무얼 하는 거요? 눈에 띄게 굳어진 표정으로 아쿠명이 부인 연씨에게 말했다. 오셨어요? 무얼 하다니요? 어미가 제 자식과 놀고 있는 것을 두고 무슨 소리니 하는 듯 부인 연씨가 되물었다. 그 아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어버리는 아코명의 모습에 부인 연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당신도 그런가요? 정말로 당신도 우리의 아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코명은 차마 부인 연씨에게 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시녀 초월을 무섭게 노려봤다. 당부를 잊었더냐? 아코명의 매서운 호통에 시녀 초월이 당황한 얼굴로 더듬더듬 변명을 꺼내놓았다. 그것이 가모님께서... 분명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를 부인 연씨에게 데려다 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런 당부를 저버린 것이다. 시녀 초월이 어쩔 줄을 모르자 부인 연씨가 말했다. 어미가 제 아이를 보고자 하는 게 그리 역정낼 일인가요? 초월이는 아무런 잘못 없으니 탓을 해야만 한다면 저에게 하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아이예요. 아이를 품에 꼭 안는 부인 연씨의 행동에 아쿠명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보다 부인 연씨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느낌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속을 모조리 들여다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세찬의 말대로 저런 아이가 저주의 씨앗일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분명 평범하지 않은 것만큼은 확실했다. 지금도 아이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을 뿐인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고수의 시선이 몸을 샅샅이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었던 죄를 낱낱이 다 파헤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이건 결코 좋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더욱이 아주 작은 사소한 다툼에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무림의 세계에서 아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분란과 부정한 씨앗을 뿌리고 다닐 여지가 높았다. 비정상적이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시력을 회복하여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것도 기이하다면 기이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 정도의 시력을 회복하는데 2달은 좋게 걸렸었다. 아이들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보통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 제대로 된 시력을 갖추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무얼 하느냐? 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거라! 아쿠명은 더 이상 아이의 눈동자를 응시하지 못하고 시녀 초월에게 소리쳤다. 부인 연씨가 더욱더 아이를 끌어안았다. 정말 너무하는군요. 당신이 이토록 모진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어찌하여 제 자식을 이리 박대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해도 아버지인 당신은 감싸 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인 연씨의 말이 맞다. 아버지란 그런 존재여야만 한다. 그러나 아쿠명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시선에 딱딱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부인이 날 원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오.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지 않소. 고작 눈동자 색이 다르다는 이유가 그리 큰 잘못인가요? 제가 듣기로 생목인들도 우리와 다른 눈동자 색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아이도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오. 단순히 눈동자 색만 다르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는 아쿠명이었다. 차라리 눈동자 색만 달랐다면 오히려 더욱 가엽게 여겼을지 모른다. 한낱 아이의 눈동자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은 정말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분명한 건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시력을 잃은 것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처음엔 시력을 잃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잿빛 눈동자는 도저히 정상적인 눈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 잿빛 눈동자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아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는 저주받았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아쿠명은 억지로 부인 연씨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빼앗았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울며 소리치는 부인 연씨를 뒤로하고 아쿠명은 아이를 안고 처소를 나와버렸다. 어미와 떨어진 곳에 서럽게 울어대는 아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쿠명은 한 차례 눈을 감았다 뜨고는 어디론가 걸어갔다.